안녕하세요.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. 편입영어 독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쉬운 문제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경찰대 편입영어 14번 제목 유형인데요. 이런 문제만 나오면 참 쉽겠다.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문제 풀다가 이렇게 쉬운 문제도 가끔씩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. 모든 문항이 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말 기가 죽겠지만 쉬운 문제만큼이라도 잘 챙겨가자.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. 어때요? 글의 길이도 굉장히 짧고 선택지 5개도 너무나 명확하게 갈리죠. 선택지만 봐도 글의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지 않나요? 1번. 자연과학에 있어서 생산적인 어떤 연구를 위한 조건들. 야, 이런 게 뒷받침이 있어야, 이런 조건이 있어야 생산적인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어. 근데 이 지문이 이렇게 설명문의 그런 어떤 글이 아닌데. 2번. 사냥꾼. 자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마스터. 짱이란 얘기죠. 3번. 세컨 핸드 러닝? 간접적인 거죠. 뭐 책을 통해서든 영화를 통해서든 직접 경험이 아니라 간접적인 학습의 이점들. 이건 단번에 답이 아닌 거 알 수 있을 테고, 본문에서 계속 사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. 왜 사냥은 야생에서 금지가 돼야 되는가? 이런 얼척없는 선택지도 나오네. 그 다음, 철학이냐 과학이냐, 어떤 접근법이 더 선호되느냐, 이것도 정말 얼척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력만 좋아도 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, 여러분 근데 약간 좀 글이 너무 약간 와닿지 않지 않나요? 무슨 사냥이야? 왜 사냥이 자연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메스터인 거야? 이게 약간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인 지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. 편입 영어는 이제 교수님들이 내다보니까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이런 글은 읽고 와야 된다. 해가지고 이런 고전에서 이렇게 글을 가지고 따올 때가 많은데, 이게 우리의 삶과 너무 좀 동떨어진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. 이제 고전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할리 데이비스로 미국 그 유명한 어떤 뭐랄까 자연주의, 초절주의 뭐 대표적인 어떤 책이긴 한데 이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시사점을 주는 것인지 어, 모르겠어요. 저는 좀 반신반의합니다. 어쨌거나 한번 읽어볼게요. 사냥꾼은 자신의 삶을 필즈와 우주에서 보낸단 말이죠. 거의 자연인이지. 그죠? In a peculiar sense, 어떤 독특한 의미로서, 그죠? 그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죠.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자연인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대상과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라는 뭐 이런 내용의 글이죠.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너무 떨어졌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라는 게 나중에서야 이제 뒤늦게 알 수 있는 거죠. 좀 더 유리한 어떤 분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. 근데 뭐를 위해서 유리한 분위기냐면 자연을 허로받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. 자연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. 그리고 띄엄띄엄 내가 뭐 멧돼지 잡으려다가, 그죠? 들소 잡으려다가 중간중간에, 그죠?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비교급이 나와 있는데, 여기 나와 있는 비교급이라는 거는 이 more favorable 이란 것과 대꾸를 이루는 대니되야겠죠. 우리 보통 철학자들이라든지 시인들, 특히 자연을 노래하는 시인들 보면 되게 자연하고 하나인 것 같은데 어디 감히 사냥꾼에게 비교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철학자라든지 시인도 어떻게 보면 문명의 때가 묻은 거 아니야. 그죠? 다시 말하면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예상을 하고서 접근한다. 여기서 얘기하는 기대나 예상이라는 게 그 문명의 때가 아니겠습니까? 그죠? 이런 것까지 잡아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. 평상시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푼다?
그냥 정답으로만 이제 가는 어떤 것만 공부하시겠죠. 대형 학원에서는. 대형 학원이라든지 요즘에는 뭐 조그만 자잘한 어떤 개인 과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편입 공부 많이 하시던데 이런 것까지 지적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과연 계실까? 그죠? 답만 알고 넘어가라. 단어 하루에 몇백 개씩 외웠느냐. 이런 것만 체크해 주지 않을까 싶네요.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좀 더 깊게 좀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. 계속 지금 자연이 나와 있어요. 이 자연은요, 자기 자신을 갖다가 시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철학자들에게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프레리에 나가 있는 여행자.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네? 아, 이 사람도 거의 사냥꾼과 진배 없다.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. 그러면서, 그러면 9박 10일 뭐 아니면은 패키지로 관광 가는 여행자도 사냥꾼처럼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?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오운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이런 여행자는 사물을 갖다가 알게 되는데 세컨핸 간접적으로 예를 들면 뭐 가이드가 뭐 이미 선별한 내용 그런 자연만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9박 10일 정도만 돌아다닌다고 하면은 완전히 거기서 살면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. 한 반 정도밖에 못 배운다는 거죠.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권위자를 할 수 있을까요, 없을까요? poor authority라는 거죠. 우리는 그죠? 가장 그 어, 자, 우리는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게 된다? 여기서 리포츠라는 게 명사가 아니네요. 주어, 동사, 요 왓절이라는 게 그죠? 하나의 목적어를 이루는 명사절이겠네요. 그죠? 과학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해줄 때, those men already know practically or instinctively. 바로 그 사람들이 이미 실천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도우주맨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일까? 문맥상 문맥상 갔을 때 뭔가 이게 좀 생략이 된 것 같은데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사냥꾼이라고 보는 게 좋겠죠? 그죠? 그 사람들이 그 사냥을 하면서 그죠? 몸소 그다음에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과학이 이런 걸 얘기를 해줄 때 우리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도 자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. 그게 진짜 백이니까. 그죠? 그것만이 나와 있죠. 그것만이 진정한 인문학. 그래서 휴머니티라는 건 인류라기보다는 인문학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죠? 인간 여기 나와 있잖아요. 5월 다음에. 그죠? 인간 경험에 대한 어떤 진정한 어떤 서술, 설명, 이야기일 테니까. 그래서 약간 이거 원문이 약간 훼손된 것 같은데 원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. 어쨌거나 답은 2번. 이건 정말 10초면 10초 넘어있고 한 30초면 그냥 끝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. 그리고 마땅히 누구라도 영어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30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어요. 편입영어 여러분들 꽃길만 걸으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